사람으로서는 그냥 동네 형 같아요, 사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오늘은 옹꿈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닉네임을 한번 또 바꾸셨었던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시고 브랜드 병행 수입을 하고 계시는 옹꿈사의 핸섬 리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수! 네, 여러분 그 닉네임처럼 굉장히 잘생기셨죠? 아닙니다. 키도 굉장히 커요. 처음에 닉네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미남자였어. 미남자. 맞습니다.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자꾸 그렇게 예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 민망하지도 않아. 아, 민망합니다. 아 근데 진짜 실제로 봤는데 너무 잘생기고 또 외모뿐만 아니라 인성도 참 좋으신 것 같고 좀 친해지려고 좀 많이 좀 기웃기웃했어요. 그래서 겨우 친해졌습니다. 저랑. 네. 뭐 저보다는 핸섬 리치님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 구매 대행과 병행 수입을 하고 있는 옹꿈사 셀러 핸섬 리치입니다. 반갑습니다. 핸섬 리치님은 그 원래 모델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요? 아니요. 아니요? 닉네임은 왜 핸섬 리치로 한 거죠? 뭐 일단은 원래는 네. 미남자였는데 네. 재작년도에 이제 투트랙님하고 이제 식사합시다 네. 해서 만나서 그게 벌써 재작년이나 됐나요? 재작년이죠. 그때 거기서 이제 옹꿈사 셀러들은 닉네임 따라간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다들 옹꿈사 네. 닉네임은 다 리치가 다 다 들어갔죠. 리치 무슨 리치.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바꾸자 네. 해서 핸섬 리치로 뭐 직역하자면 뭐 그러면은 닉네임 따라서 리치에 조금 가까워지시고 계신가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건 맞잖아요. 아주 조금씩 가고 아주 있습니다. 조금씩? 네, 아주 조금씩 가고 하루에 있습니다. 1cm씩. 네, 1cm, 2cm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네. 2019년도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이 일을 하고 있고 네. 심지어 19년도보다 지금은 더 하나의 타이타인의 도구를 붙여서 맞습니다. 더 하고 계신 거는 맞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하는 결심하신 것도 네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큰 그림을 위해서 오시는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한창 붐이 불었던 2019년도에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 온라인 비즈니스는 어떤 기회로 접하게 됐고 네. 왜 시작을 하게 됐는지. 일단 그때 당시에 제가 패션 브랜드 자라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던 때인데 스파 자라? 네. 공대 나서 왜 하필이면 자라?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매출이 장난이 아닌 거죠.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장난 아니죠. 네. 네. 어마어마한 거를 제가 실제로 겪으니까 네. 와, 나도 이거 해야겠다. 남성복 해야겠다. 남성복. 네, 남성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로 남성복을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동대문에 가서 옷을 보니 소재도 별로고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바로 접었죠. 바로 접었어요. 시작도 안 하고 접었어요. 그러면은 또 어떤 계기가 돼서 또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쇼핑몰이 계기가 돼서 그때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찾다가 그래서 위탁으로 그때 한창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3월달이었는데 신사임당님 그때. 그쵸, 네. 네, 한창. 네네. 그때 제가 도매매에서 예. 방진복을 올렸어요. 네. 방진복을 올렸는데 뭐 하루에 2-3건씩 뭐 나갔어요. 오. 나쁘지 않게. 음. 근데 한 달 뒤에 정산을 해보니까 음. 노마진이었던 거죠. 노마진. 네. 팔린 데는 네.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니까요. 제일 싸서 팔렸구나. 네, 엄청 싸니까 네. 팔릴 수밖에 없어서 보니까 노마진이었고 그래서 위탁도 아니다 이제는 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투트랙님 보게 됐고 네. 옹꿈사 가입해서 강의도 계속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의 꿈을 계속 키웠던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확 치고 올라갔죠. 그쵸. 네, 그때 예. 진짜 많이 나올 때는 얼마까지 나왔었죠? 제일 많이 나왔을 때 5천. 5천. 네. 괜찮네요. 네. 지금은 이제 혼자 사무실을 얻어서 네네. 이제 오피스텔에서 네네.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얼마 만에 5천이 된 거였어요? 일단은 자라에서 근무하면서 투플렉스가 처음에 7월인가? 4월에 나왔습니다. 4월에 나왔나요? 네. 그때 테스터 기간일 때 네, 4월 때. 네, 무료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올렸어요. 무진장 올렸죠, 그때. 이때다 싶어서 네. 막 올렸어요. 무료니까. 네, 네. 막 미친 듯이 올렸어요, 네. 그때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막 100만 원, 뭐 한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나오다가
600만 원이 나왔을 때 제가 자라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전업으로 한 2달 만에 한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네. 그땐 내가 진짜 완전 우상이었겠다. 그때. 그때는 왜냐면 네. 진짜 퇴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뒤가 없이 그냥 딱 던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쵸. 바로 그냥. 네. 뭔가 진짜 출사표를 딱 꺼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던졌는데 네. 딱 터지니까 뭔가 투트랙 말대로 하니까 진짜 되네. 네. 이 형이 이 형 진짜 좀 하나 봐라고 생각하셨겠어요. 맞아요. 사실 저 때문은 아니고 네, 아닙니다. 핸선 니치님이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부터 시작한 이유는 투플렉스 때문이었다. 그쵸.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저를 유튜브에서 처음 봤을 때 네. 무작정 이 사람 말대로 구매 대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네. 이 사람 좀 믿음이 가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빨리듯이 옹꿈사에 가입하고 어느새 투트랙님 강의 듣고 있고 정신 차리고 같이 치킨 먹고 있고. 네,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의심을 한 적은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중국 구매 대행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네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한다면 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네네. 일단은 어떤 상품을 올릴지가 되게 막막할 거예요. 그쵸. 그게 엄청 저도 그렇고 첫 번째로 너무 막막해. 그래서 저는 투트랙님의 이제 소신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팔린 어느 정도 판매 건수가 있는 상품을 많이 올려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올리느냐? 반자동 프로그램이나 뭐 대량 솔루션도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건 어쨌든 최근에 지재권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디테일을 만질 수 있는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맞아요. 저는 뭐 대량을 쓰든 반자동을 쓰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대량은 내가 안 보고 올릴 수도 있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초보들한테는 지재권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 사업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많은 잘하시는 셀러님들이 옹권 셀러들이 너무 잘해 다들. 이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예. 양적 팽창, 질적 팽창이 양적 팽창은 질적 전이를 낳는다. 전이 맞아요. 네. 전이를 낳는다. 그 이론이 진짜 맞. 거의 지금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게 맞습니다. 그 양적 팽창이라고 말할 때 대량으로 양적 팽창이 아니라 이제 조금 거기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네네. 상품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네. 조금 많이 올린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마지막에 올리는 상품, 최근에 올린 상품들은 분명히 질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상품을 업로드하게 될 거고 맞습니다. 질적으로 수익률도 괜찮은 수익률로 올리게 될 거고 네네. 그러면서 판매로 이루어지고 네. 그런 작은 경험이 자신감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더 타점 높은 소싱을 하게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사실 양적 팽창은 질적 전이를 낳는다에 네. 가장 전제가 되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이상적인. 네. 그러면은 이제 닭등과 질적 팽창, 예. 양적 아니야. 양적 팽창. 양적 팽창, 질적 전이랑 네. 차이점이 혹시 뭐죠? 보세요. 닭등은요. 그냥 지금 해 이거밖에 안 되고 너는 결과 몰라도 돼 이런 느낌이지만 양적 팽창, 질적 전이는 많이 올리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많이 올리면 실력도 늘 거야. 많이 올리면 상품 보는 눈도 좋아질 거야. 라는 모든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근데 그냥 많이 올리는 게 그냥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올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를 올리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할 거 체크하고 지재권 이슈 확인하고 가격도 한번 보고 상품 상세 페이지도 꾸밀 수 있으면 꾸미고 키워드도 좀 넣고 그러면서 양적으로 점점점 올리다 보면은 처음 올릴 때 첫 번째 상품보다는 천 번째 올릴 때 상품은 훨씬 더 질적 전이로 갈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예. 특히 지재권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아니라 아예 물에 아예 나와갖고 지금 대놓고 지금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네. 지재권에 해당되는 상품 팔기 싫어. 맞아요. 진짜 팔기 싫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상품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올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올리고 있는 중간에 누군가가 등재를 해. 그러면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확인을 하고 네. 갈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 헨선 리치님께서는 네.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네. 초반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어려웠던 점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1인 셀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외로웠고 당연히 외롭다 보니 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그 외로움을. 이게 뭐 여자친구가 있고 없고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아니죠. 네, 그냥 혼자 모든 걸 다 짊어안고 음. 꾸준히 가야 되다 보니 음. 여기서 계속 바람이 불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휙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맞아.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매출이 오르다 보면 네. 아무래도 무게가 생기기 때문에 불어도 바람이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외롭더라고요. 많이 외롭죠. 네. 그래서 그거 아시죠? 옹꿈사에서 정모 한번 한다라고 딱 올리면 15분 만에 마감되는 거. 바로 칼마감.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셀러 간의 소통을 네. 엄청. 근데 지금 시작한 사람은 몰라. 그쵸. 한 2달 정도 되면은 네. 세상 고독하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극복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온꿈사에서 셀러분님들 이제 많이 만나면서 자신만의 고충이 아니라는 거 그들도 겪고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제 공유하면서 그런 걸로 많이 이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친한 셀러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친한 셀러님은 지금 겐트맨님. 겐트맨. 네. 아시네요. 알지. 겐트맨하고도 친해. 또 겐트맨님하고 예. 지금 겐트맨님이 가장 친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명밖에 없는 걸로. 베프죠, 베프. 그러면 이렇게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다가 중국 구매 대행을 어느 정도 이뤄놓은 상태에서 헨선 리치님은 다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병행 수입인데요. 네. 그냥 병행 수입이 아니라 브랜딩을 해서 가지고 오는 병행 수입이었어요. 네. 자, 첫 달 매출액은 달 매출액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저의 거의 첫 번째 수업의 네. 수강생이셨죠. 연기였죠, 연기. 연기, 네. 그쵸. 일기도 빵기, 아니고. 예. 빵기. 그때 시작해서 잘 왁구 짜갖고 해보니까 네. 되죠. 됩니다. 네. 상품 한 개로만 네네. 2천을 낸 거였죠. 맞습니다. 네. 아, 진짜 네. 대박이다. 네네. 우리가 같이 얘기하기로는 상표권도 내고 네. 로고도 제대로 만들고 네. 브랜드 스토리도 만들어서 네네. 그 되게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던 그거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네. 돈 주고 맡긴 건데. 로고. 너무 잘한 거야. 아. 그리고 너무 의미도 좋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처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잘했다고? 그래서 했더니 역시 돈이 좋습니다. 나한테 이러더라고. 맞아요. 네, 어쨌든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그렇게 상품 한 개로만 가지고 네. 2천만 원을 딱 달성했을 때 네.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네. 두 번째가 쉬워져요. 맞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게 상품 하나만 갖고 와서 잘 돼도 2천이 넘을 수 있구나 첫 달에 바로 이게 된다니까. 맞아요. 그쵸? 맞아요. 다 털었어요? 다 털었죠. 아, 네, 다 털었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상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도착했고,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옵니다. 한번 해보니까 네. 아, 이제 내가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 확실히 네. 들죠. 확실히 듭니다. 네. 네네. 그 상품이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은 어떤 종류의 상품이었어요? 카테고리가 이제 IT 기기였어요. 테크 쪽. 네. 이섭에서도 나왔던 이섭에는 사실 안 나왔고, 안 나왔고. 다른 이제 테크 리뷰 하시는 분들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올렸었어요, 컨텐츠로. 자, 네. 여기서 소싱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신상품에 주목하라. 맞습니다. 그쵸? 네. 당장 내일 필요한 것에 주목하라. 구매 대행으로 절대 못 기다린다. 이 상품은. 네. 왜냐면은 신상을 사면은 반드시 사고 싶거든. 맞아요. 그걸 노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그거 말씀드렸죠. 네네. 이거 허들 너무 낮다. 그래서 치고 빠지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첫 달에 2천만 원 매출을 냈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갈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은 얻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안 파는 거니까 네. 얘기해줘도 되잖아요. 조금 어려운데. 어찌됐건 간에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셀러들 중에서 이도류가 거의 없어요. 네네. 이도류가 뭔지 알죠? 네. 야구 선수가 이제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음. 여러 가지 포지션. 온라인 셀러 쪽에서는 이제 구매 대행도 하고 병행 수입도 하는. 네. 네, 별로 없는데 둘 다 성공을 한 거의 없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런가요? 미대생 셀러님 정도? 그리고
벼락슈터님 정도? 아, 이도류가 거의 없어요. 네네. 예. 근데 이도류를 하게 되면은 3도류, 4도류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가요? 진짜로. 왜냐면 구매 대행만의 습성도 알고 있고 병행 수입만의 습성도 알고 있고 그러면은 구매 대행은 브랜드를 다루잖아요, 대부분. 그쵸. 그쵸? 그리고 병행 수입은 재고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이 재고를 가져가는 게 되게 큰 허들인데 이걸 넘기게 되면은 그 상위 테크트리를 더 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주 바른 정도의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저는 너무 흐뭇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네. 브랜딩 병행 수입도 하고 있는데 각각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될까요? 음. 이걸 둘 다 하고 있는 해섬 리치님의 하루 네네. 일과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 구매 대행과 병행 수입은 사실 성향이 아예 다르잖아요. 네. 네,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출근해서 오전에 전부 다 처리를 합니다. 중국 구매 대행 관련된 모든 일을 루틴화 시켜서 오전에 중국 구매 대행 CS나 그다음에 주문 처리, 배대지 관리, 네. 그다음에 뭐 일일 장부 만드는 네. 거까지 하면은 이제 한 오전이 다 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점심 먹고 이제 퇴근하기 전까지는 계속 병행 수입에 몰두할 수 있는 거죠. 직원 혹시 직원은 없습니다. 와 직원 없이 원래는 이제 상품만 올려주시는 음. 파트타이머 분이 2분이 계셨는데 음. 지금 병행 수입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네 잠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진짜 멋있는 게 솔직히 아포메니아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혼자서 하지?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1인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계속 그 연관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연관 산업을 이용해서 직원을 계속 안 쓸 수만 있다면 네. 계속 안 쓰고 혼자 하시는 것도 네. 좋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는 잘 되면 직원 뽑을 거예요? 아 저는 올해는 팀을 구성하고 싶어요. 좋은 경험을 하실 직원분들 있으시면은 한번 지원하세요. 오세요. 네, 일도 알려줄지도 모르잖아요. 네 오세요. 다 알려드립니다. 나만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소스가 있다면, 소스요. 비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병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품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신상품에 무조건 집중을 해서 첫 달에 조금 많은 매출을 단기간에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그 상품의 기능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관련 유튜버들이 상품 리뷰를 하면서 유입이 자연스럽게 제가 트래픽이 자연스럽게 네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싱을 할 때에 지금도 저는 신상품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신상품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 신상품을 초보자들이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신상품을 빠르게 접할 수 음, 있을까요? 일단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찾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관심 있는 분야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사실 상품이 워낙 많잖아요. 쏟아지죠. 네, 엄청 많고 그 중에 하나 고른다라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그때 이제 쪼트리님께서 강의 때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났어요. 소싱할 때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 네,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쪽을 어쨌든 파게 되면 신상품이나 이런 정보들이 훨씬 더 빠르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치. 네 그걸 통해서 그걸 최대한 빨리 가져오는 거. 근데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 말은 참 쉬운데 아, 그렇죠. 내가 뭘 좋아하고 있는지 대한 나에 대한 분석조차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네네. 저한테 코카콜라는 뭐였냐면은 저는 스포츠 쪽이었어요. 아, 스포츠. 네, 저는 스포츠를 엄청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야구, 농구,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보는 뭐 NFL까지 다 좋아해요. 그런 거. 예, 특히 뭐 농구, 겨울에는 농구에 환장하고 여름에는 MLB, 프로야구 너무 좋아하니까 그쪽에만 관심이 꽂히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네네. 어떤 상품이 나왔는지, 네. 어떤 선수가 어디로 이적했는지, 네네. 그럼 그 유니폼 팔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핸섬 리치님은 네. 이제 IT 쪽 애플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애플 주식은 좀 샀어요? 아, 주식 안 샀어요. 좋아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이 있는 거에서 소싱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나만 좋아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애플 자체는 굉장히 대중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희한한 취미가 있고 나만 좋아해. 근데 또 그거는 공급이 너무 없고 수요조차도 너무 없으니까 사실 그거는
힘들 수가 있는 상품이 될 수 있고,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대중성으로 검증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는 대중적인 상품이었잖아요. 근데 코카콜라를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소싱을 할 수 있고, 애플도 애플을 좋아하니까 신상품이 언제 나올지 기다리고 언제 나올지 알고 있고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품을 할 수 있지만은 너무 수요가 없는 상품에서 내가 좋아하고 있어, 이거는 사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신 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 관련된 상품을 이제 본인이 이렇게 소싱을 해갖고 네네. 잘 된 거잖아요. 네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소싱하기 힘들면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라. 그런데 그 헨선 리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고 잘 아는 상품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좀 잘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초보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소싱이 어려우면은 좋아하는 상품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게 꼭 다 잘 되는 거는 아니에요. 검증도 철저히 한번 해봐야 되고, 얼마만큼 트래픽이 나올지에 대한 예상도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상품만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플러스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았잖아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상품의 대표 키워드를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했을 때 트래픽 자체가 거의 나지 않고 있어. 거기에 가장 대표 키워드를 네이버 쇼핑에서 눌러봤을 때 연관된 상품이 거의 판매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갖고 와도 네. 똑같은 일일 수 있죠. 나만 좋아하게 되는 상품일 수도 네네네. 있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 구매 대행할 때는 잘 몰랐는데 네. 병행 수입할 때는 확실히 전략이 필요하죠. 무조건 필요합니다. 무조건 네네. 필요해요. 무조건 그래서 그 전략이 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상품마다 전략이 다 다르고, 네. 그래서 그 약간 좀 전략가 느낌도 들고 좀 재밌지 않아요? 재밌었어요, 저는. 그쵸? 네. 이런 전략 하면 좋겠다. 그 구체적으로 그런 전략 하나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상품을 소싱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의 디자인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로고의 위치라든가 패키징 디자인을 제가 직접 만들고 직접 OEM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집중을 했고, 기존에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의 리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그 리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상품 로고 없는 건 없나요?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로고를 이 상품에서 뺄까도 생각을 했다가 빼진 말고 조금 가리자. 네, 그래서 조금 가리는 방향으로 거의 맨 마지막에 수정을 해서 그렇게 가져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네요. 소비자의 미리 리뷰를 보고 네네. 예상을 해서 내 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한 거네요. 깔끔하네요. 네. 제가 혜선이씨님의 회사 로고를 알고 있잖아요. 네. 되게 깔끔해갖고 그 제품하고는 너무 찰떡이에요. 네,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지금 중국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브랜드 병행 수입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개 종목을 더 늘릴 거라고 전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명품 구매 대행입니다. 거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 여러분들 명품 구매 대행 하면은 도대체 명품 구매 대행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프라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해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구매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진가품의 시비에 말릴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프로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급사와 네, 믿을 수 있는 중간 업체를 찾아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들이죠. 근데 그거를 잘 하고 계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 온꿈사랑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한 2, 3개월 안에 또 명품 구매 대행 히스토리 좀 알려주세요 라고 네. 할 것 같아요. 매출이 많이 올라와서. 네. 근데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많이 필요합니다. 네, 명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불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결정을 하게 된 계기도 있어요. 예. 네. 명품을 하려면 고객이 나한테 그 돈을 가지고 네. 내가 사면 되는데, 사실 그 돈이 바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고객이 받아야지 플랫폼에서 정산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런데 고객이 결제를 해도 내가 그 돈이 없어도 먼저 요청을 해서 사갖고 네네. 고객한테 보내주고 네. 돈을 받으면 그때 업체가
정산을 하는 맞습니다. 후불 정산이기 네.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맞죠? 네네. 요즘 그래서 명품 구매 대행이 사실 반란이라든가 음. 머스티시라든가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예, 지금 트래픽이 나올 때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잘 네네. 선택하신 거예요. 네. 한 3개월 후쯤에 명품 구매 대행 관련해 갖고 우리 또 henson 이치님한테 또 좋은 이야기 듣는 걸로 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